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주미남에서 나가는 모든 분석은 주미남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이를 활용한 매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미남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주말에 나왔던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뉴스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왔어요. 이제 삼성전기에서 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제 파워 인덕터가 개발이 됐다.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엄청나게 지금 작죠. 엄청나게 지금 작습니다. 인덕터가.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파워 인덕터를 개발했다고 이제 13일 날 좀 밝힌 상태고 오늘이죠. 금일.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보면은 이 파워 인덕터라는 게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. 이제 뭐 이런 게 개발이 됐다라는 거는 좋은데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됩니다. 이제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을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. 그래서 스마트폰, 웨어러블 기기, 전기 자동차 등에 필수로 사용된다. 필수. 최근 IT 기기는 점차 이제 경박 단소화되고 5G 통신 그리고 멀티 카메라 등 다기능 고성능화로 탑재되는 부품의 수가 늘어나 내부의 부품 실장 공간이 줄어들어 초소형 제품이 요구된다. 또 부품 스펙이 좋아지면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늘어나 높은 전류를 견딜 수 있는 파워 인덕터가 필요하다. 쓰이는 곳이죠. 이게 파워 인덕터가. 그럼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전기 자동차, 그다음 웨어러블 기기,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그 부피가 작아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전기 자동차에는 굉장히 이제 전기나 이제 전력을 이제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.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는 MLCC로 축척한 재료 기술과 반도체형 기반 제조공법을 적용해 기존보다 크기는 절반 이상 줄이고 전력 손실을 개선했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MLCC 관련돼 있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종목들을 좀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 삼성전기를 먼저 볼게요.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. 아직 주가가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이 차트를 보고 들어갈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지 그냥 한번 살펴보면은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얘가 자, 이런 식의 지금 박스권의 형태를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박스권이죠. 지금 이 박스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이제 좀 뚫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윗 상단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붙어줄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쭉 봤을 때도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죠.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 윗상단이 뚫는 시점과 뚫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,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서 양봉이 나와줘야겠죠. 양봉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그런 그림들의 구간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은 이슈를 받아볼 수가 있었고요, 주말에. 그 다음에 이제 MLCC 관련해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이 있어요. 예전에 이제 MLCC 관련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. 바닥에서. 뭐 요것도 예전에 이제 로켓 검색기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10만 원짜리였던 종목이 거의 뭐 반토막 아래까지도 한번 내려왔었던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예요. 그래서 주봉을 또 봤을 때도 자, 이런 식의 박스권이 나오죠 지금. 자, 이런 식. 최근에 한번 좀 박스권을 좀 뚫어줬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면서 밀렸었고 그리고 이때는 또 무슨 시기였죠? 이때 밀렸던 게 코로나.
코로나가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종목들이 다 폭락했었을 때, 이때 이제 폭락이 나왔었죠. 그러고 나서 주가가 점차 또 올라가면서 다시 이 상당 고점을 좀 뚫고 상승 흐름으로 좀 가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이 있어요. 아비코전자.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뭐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. 일단은 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메말라 있는 종목이고 좀 후발주로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도 뭐 바닥에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머리를 좀 들어 올려 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고, 주봉을 봤을 때는 한 몇 주 전에 강하게 물량이 한번 들어왔었어요. 강하게 한번 물량이 한번 들어왔었고,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었죠. 일봉상으로도 강하게 물량이 한번 들어와주고 지금 이제 조정받고 다시 이 정비를 해서 좀 이 강하게 물량 들어온 이 고점을 다시, 요 고점이죠, 여기죠, 여기 이 고점을 다시 뚫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요 구간까지도 뚫고 올라가겠죠. 그래서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. 그래서 아비코전자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,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. 별로 뭐 그렇게 관련주가 있긴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이다나 LG 윙, 뭐 갤로트 20과 뭐 두께 비교해가지고 뭐 이런 건데, 뭐 이렇게 생긴 핸드폰이에요. 지금 LG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두 개인데 얇고 슬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디자인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. LG 윙. 그래서 그냥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이런 핸드폰도 있구나 하고, 이것도 뭐 이제 LG 뭐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들어왔겠죠. 최근에 이제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올려드렸었는데, 정말 주가를 봐도, 이 주봉입니다. 주가를 봐도 굉장히 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앞으로,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거의 저는 이제 뭐 바닥 구간에서 좀 추천을 드렸었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, 주봉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미 이 고점, 전고점을 좀 뚫었죠.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좀 와 있긴 한데, 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. LG 디스플레이.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상이나 뭐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시노팜 뉴스가 좀 나왔어요. 뭐 중국에서 한 얘기가 말이 많아요. 중국에서 일부러 코로나를 퍼뜨리고 백신을 팔아먹기 위해서 중국에서 개발한다라는 말이 많은데, 뭐 우리야 뭐 그런 것들까지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제 이 시노팜이 수십만 명을 맞췄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,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기대감과 이런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시노팜 맞은 수십만 명, 부작용 0명, 감염 0명,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. 그래서 백신 생산이 연 3억, 주문은 이미 연 5억이 돼 있는 상황이고, 수십만 명 접종했으나 감염 사례 전무, 뭐 시노팜, 중국 국무원 관리 시노팜 개발 백신,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거대 제약회사 시노팜이 최근 성과에 힘입었다,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러면은 우리가 좀 뭐 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노팜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.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있어요. 아이큐어.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.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면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, 이런 종목들을 딱 보면은 느껴지는 게 힘이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죠. 왜냐면은 앞에서 강하게 매집 세력들이 들어 올려놓고 지금 뭐 주가가 밀리지 않고 박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방 방향 잡으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이고, 잘하면 이 전고점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이제 63,900원. 여기서 아래쪽으로 방향 틀면은 깨지고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아니면 뭐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 쌍바닥 그려놓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, 그래서 뭐 다음 주 이제 시노팜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왔으니까 아이큐 같은 경우 다음 주에 한번 또 월요일 날 상승 출발을 좀 해주지 않을까, 시작부터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아이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,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인 시노팜이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생산 시설 가동을 위한 승인을 받았고, 생산에 돌입하면 연 2억 2만
2천만 회 분량의 백신 생산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큐어는 시노팜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.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, 사실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이제 너무 고금권에 있는 종목이지 않나. 바닥권이었으면은 좀 한번 바닥권이나 뭐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으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,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.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 백신 소식에 과거 시노팜 계열사에 공급한 이력이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이 있어요. 이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, 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시노팜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엮여서 좀 한번 올라갔었는데, 기사가 나왔죠. 이제 코로나와 관계는 없고 우리는 화장품을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, 코로나랑. 그래서 이 바이오리더스는 혹시나 시노팜 관련주로 뭐 매수를 한다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이오리더스에 대한 내용은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뉴스가 있냐면 이런 뉴스가 있어요. 길리어드 미국 바이오 기업 이뮤노메딕스 23조 원의 인수 추진. 어마무시한 지금 인수 추진이 나왔는데, 자, 요거에 대한 관련돼 있는 종목은 한 종목 정도만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삼성바이오로직스. 근데 이미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고공권에 있는 종목이라 조금 부담스럽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, 얘가 이제 유방암 신약 위탁 생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뮤노메딕스의 그런 유방암 신약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뮤노메딕스로 좀 엮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현재는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해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말에 나온 이슈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, 요게 이제 뭐 그 악재가 터져가지고 막 급락을 했었죠. 종목들이 뭐 SK케미칼에는 이런 종목들이 뭐 급락을 했었었는데, 다시 이제 옥스퍼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재개라는 뉴스가 속보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좀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SK케미칼 대표적이죠. 뭐 요걸로 올라갔다라고 해도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제 말을 해볼 수가 있는데, SK 바이오텍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회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 SK 케미칼은 접근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, 저는. 사실상. 그래서 요 종목은 뭐 조심조심 접근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할 바에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찾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AB 프로 바이오. 요것도 이제 엮이는 종목인데 합작법인을 만든 이력이 있어요. 근데 동전주니까 이런 것들은 패스 하시고요. 유나이티드 제약. 요 종목도 너무 올라왔죠. 그래서 사실 뭐 추천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방법, 그런 걸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. 5일선과 11선을 이용한 매매.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고혈압 치료제 펠로디핀 제제의 이제 새로운 제조 방법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, 이 펠로디핀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걸로 이제 좀 이슈를 받아줄 수 있다, 아스트라제네카 하면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진메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진메트릭스. 요 종목도 지금 현재 차라리 이런 게 낫죠. 이런 것들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가 확실하니까. 악재 터져가지고 급락 나왔었던 거는 뭐 마찬가지였죠. 그래서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월요일날 좀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옥스퍼드 대학교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,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, 해당 기업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분사한 백시텍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주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, 진메트릭스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동아ST라는 종목이 있어요. 마지막으로 동아ST.
근데 이 동아S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얘는 딱 봐도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악재 때문에 이제 급락 출발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그렇게 급락 출발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후발주 로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얘 같은 경우 이제 동아소시오그룹 계열사 중 하나죠.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항체 신약 공동 개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뭐 차트 흐름상 뭐 잠깐 살펴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지금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요 종목도 그냥 뭐 봤을 때는 근데 거래량이 원체 없어가지고 얘도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거래량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접근하실 때도 소액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상 이번 주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면서 종목들 좀 한번 드려봤고요. 그럼 저는 인덕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네요. 앞으로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도 주가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